1번입니다. 자, A와 B라는 두 양수가 있고 A가 B보다 작아요. 연속 확률 변수 X는 0에서 5까지 해서 정의되어 있다. 확률 밀도함수 fx 그래프가 지금처럼 그려져 있고 A 곱하기 B가 12분의 1일 때 얘 구하시오. 그냥 A, B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산 확률 변수 나왔을 때는 핵심이 뭐다? 확률 분포표 그리는 거. 이거 그리는 게 핵심이에요. 지금부터 하는 연속 확률 변수. 연속 확률 변수 단어는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입니다. 어쨌든 확률 분포표든 확률 밀도 함수든 어떤 범위 내에서의 주어진 확률 구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내용이야. 그래서 문제에서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그리라는 말이 없어도 무조건 그리시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문제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확률 변수 x가 0에서부터 5까지 정의되어 있고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x축과 이루고 있는 이 다각형의 넓이, 이 넓이가 몇이어야 돼? 전체 확률의 합 1이어야 된다. 그걸로 식 하나 쓰시면 되고, 두 개 곱한 게 몇이니까 두 개 연립해서 A, B 구하신 뒤 A부터 B까지의 확률, 즉 넓이 구해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계산해 봅시다. 먼저 첫 번째, 요 다각형의 넓이, 삼각형, 사다리꼴, 사각형, 삼각형 일일이 계산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B죠. 사다리꼴은 2분의 1 곱하기 윗변과 아랫변이 B와 A지. 그래서 A 더하기 B, 높이는 1이니까. 세 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가로가 2, 세로가 A니까 2A.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1이니까 A. 네가 몇입니다? 1입니다. 이렇게 식 하나 쓰시면 되겠죠. 양변 2배 하시면 B 더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4A 더하기 A. 얘가 2배 했으니까 2여야 돼요. 계산 실수하지 마시고. 더하기 하시면 6A고 2B니까 나누시면 3A 더하기 B가 몇이다? 1이다. 이렇게 식 하나. 그 다음에 A와 B 곱한 게 몇이니까? 12분의 1이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연립도 그냥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네. 양변 몇 배 하셔서 A배 하셔서 요거 두 개 연립하는 거. 양변 A배 하셔서 3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B가 되죠? 그러니까 여기가 12분의 1은 A배 했으니까 A. 그래서 양변 12배 해서 넘기면 36A제곱 마이너스 12A 더하기 1이 0이다. 이렇게. 그래서 A가 몇이에요? 6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됐니? 이게 그렇게 해서 완전 제곱식 형태니까. 그래서 B가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 이런 식으로 A와 B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A, B는 나왔죠? 자, A, B 결정됐으니까 일단 채워넣으면 여기는 6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6분의 1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그러면 6분의 1부터 2분의 1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6분의 1, 2분의 1. 그래서 요 사다리꼴 넓이 구하시오. 그럼 요 사다리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밑변의 길이, 요 노란색 길이는 2분의 1에서 6분의 1 뺀 거니까 여기는 3분의 1이 될 것이고 높이, 즉 6분의 1 대입했을 때 결과값, 2분의 1 넣었을 때 결과값, 요 길이들을 알기 위해서는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1 증가할 때 2분의 1 증가했으니까 y 콜 2분의 1 x가 되고 6분의 1 대입하시면 요 길이가 1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요 길이가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너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차근차근 계산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2번 조금 요것만, 요 내용만 뭔 소린지 알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어요. 선생님 하는 거 잘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 fx라고 하는 함수야. 그러니까 fx라고 나와 있다고 해서 걔가 무조건 확률 밀도 함수는 아니란 얘기야. 문제 읽어보시면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고 확률 변수는 0부터 4까지인데 이 확률 변수의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문제 읽어보시면 gx지 fx라고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gx가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밀도 함수라고. 그럼 이 확률 밀도 함수 gx를 그리셔야 되겠죠? 0부터 2까지 해서는 어떻게 생겼다? fx, 즉 이렇게 생겼다고. 요 그리시면 돼요. 그럼 그려보시면 너는 1 집어넣으면 2a이고 절대값 x-1이니까 1에서 첨점을 가졌겠지. 그래서 1 대입하시면 몇 돼? 2a가 되네요. 0 집어넣으면 몇 돼? a가 되네요. 2 집어넣으면 몇 돼? a가 되네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까지 별 문제는 없는 거 맞아? 이건 그릴 수 있겠어? 이때 2부터 4까지에서는 뭘 그리겠다? 널 그리겠다. 요거 보이는 대로 해석해서 그냥 그리시면 돼요. 얘 무슨 뜻이야? fx를 뭐 한 거지? x축 방향으로 3학년인데 이런 거 안 써도 되잖아.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이동 시키고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무슨 축 대칭 이동해서? x축 대칭 이동해서 위로 몇 만큼? 2a만큼 올려라. 다시 뭐라고? 뭐라고? 됐어요? 갑시다. 얘를 오른쪽으로 몇 칸? 2칸. 뿅. x축 대칭 그리고 뿅.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겠어? 네, 이렇게 그려졌던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놈이 뒤집혀서 이놈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요 넓이랑 요 넓이가 어떻겠어요? 같았겠죠? 어차피 0부터 4까지 해서 정의된 확률 변수,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 그린 것이기 때문에 x축과 이루고 있는 넓이가 1이어야 되잖아. 근데 뜯어다가 붙이면 붙겠죠? 그래서 얘는 사각형의 넓이로 a값 구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가로가 몇이고 세로가 몇인? 그러니까 4a가 몇입니다? 그래서 a값 몇? 4분의 1.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끝났죠? 여기가 몇이고 여기가 몇인 거니까 2분의 1인 거니까. 그럼 2분의 1부터 2분의 3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 얘가 1,2분의 1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이쪽 넓이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이해하시는 게 낫겠죠? 여기는 2분의 1이고 맞아? 그래서 너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윗변이 요 길이가 몇인지 알아야 되겠죠? 아랫변이 2분의 1이고 높이가 2분의 1이고 맞아? 그럼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 하시면 되겠어? 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겠죠? 1번처럼 똑같이 하려고 지금 이 짓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는 막 다른 걸로 하려고 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그래서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 요 직방 쓰시면 1 증가할 때 4분의 1 증가했으니까 y 이퀄 4분의 1x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직방 구하시고 2분의 1 집어넣으시면 8분의 1이니까 집어넣으면 8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1, 8분의 1, 8분의 3. 그래서 8분의 3, 2분의 1, 2분의 1. 그래서 8분의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런데 얘는 두 개 있죠? 그래서 곱하기 몇? 2 하시오. 요게 정답. 됐을까? 그래서 핵심은 직방 구해라. 점 좌표 찾아서. 요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3번부터는 이제 정규분포 얘기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거기까지 읽었나요? 그럼 거기까지 읽으면 일단 우리는 두 가지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행위는
x가 따른다 정규 분포를 m, 시그마 제곱. 일단 여기까지 표기하는 게 1번.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면 m이라고 하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여기까지 그리는 게 2번. 이렇게 두 가지 행위를 평균이 m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거기까지 읽고 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힌트. 이때 P의 X가 9 이하의 확률과 P의 X가 15 이상의 확률이 똑같다. 여기까지 듣나요? 마이크 안 킨 줄 알고.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요거 이해를 우리가 이렇게 했던 행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거야. 생각. 9 이하, 9가 어디 있는지 알아? 15 이상, 15가 어디 있는지 알아? 모르지만 그거 이하와 그거 이상의 확률이, 즉 넓이가 똑같다고. 얘는 뭘 알려주는 거야? 네, 축, 즉 m 값이 몇인지를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9와 15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대칭으로 생겨. 야, 너의 넓이와 너의 넓이가 똑같았겠죠? 그러니까 너는 너와 너의 중점이다. 그래서 n값을 12. 이렇게까지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합니다. 이때 세 번째, P의 A-2 이상 A 플러스 6 이하의 확률이 이게 뭐가 되는? 최대가 되는 A값 구하래. 자, 그러면 우리가 요 M값까지 구했으니까 확률 변수 X의 표준 편차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평균이 10이라는 것까지는 알겠어. 이런 상황에서 A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A-2부터 A 플러스 6까지 잘랐을 때의 확률, 즉 넓이가 뭐가 되고 싶은 거야? 최대가 되고 싶은 거야. 그럼 A-2부터 A 플러스 6까지 어떻게 잘라 먹어야 하냐라는 거지. 그런데 A가 몇인지는 모르겠으나 여기서 이거 빼시면, 즉 두 구간의 간격이 몇이 돼요? 8이 되죠. 즉 A에 따라서 위치는 달라지겠으나 간격은 몇으로? 8로 결정되어 있다고. 그럼 8을 어떻게 잘랐느냐에 따라서 넓이가 최대가 되는 경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8을 뭐를 축으로 해서? M을 축으로 해서 동일하게 잘라야 요 면적이 최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8이라는 간격이 축을 기준으로 반땅되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축 12를 기준으로 왼쪽 몇만큼 가면 되겠어? 4만큼 가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놈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8이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간격 8을 쓴 건데 공교롭게도 얘 위치가 몇이 된 거야? 8이 된 거죠? 그러니까 A 값이 몇이 되는 거예요? 10이 되겠죠? 그래서 A가 10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됐어요? 자, A까지 구했고요. 이때 뭘 구해라? P의 X가 2A, A값 구했으니까 20 이하의 확률과 P의 X가 B 이상의 확률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려면 A 더하기 B의 최소값 구하시오. A 값은 우리가 10이라고 구했으니까 10 플러스 B의 최소값 구하여라. 이게 문제였던 거죠. 그럼 뭐의 최소값? B의 최소값만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요걸 만족하는 B의 최소값만 구해주시면 돼요. 구해봅시다. 얘는 20 이하의 확률이죠. 여기가 10이고 15니까 한 이쯤이 2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좌변은 이 넓이가 됐을 겁니다. 이때 B가 몇인지 알아 몰라? B가 몇인지 몰라. B 이상의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둘 중에 누가 더 커야 돼? 파란색이 더 커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가 어느 쪽에 있으면 되겠어? 한 이쯤에 있어. 이쯤에. 그럼 B 이상이니까 요만큼이 노란 놈이 되겠죠. 그럼 파란 놈이 더 큰 거 맞죠? B가 어느 쪽에 있어도 이쪽에 있어도 이게 우변이 되는 거지. 파란색이 더 큰 거 맞죠? 그러니까 B가 얘를 기준으로 자꾸 왼쪽으로 가도 좌변이 우변보다 커요. 그런데 어디를 넘어가게 되면 파란색 기준점인 20을 기준으로 대칭축 M을 기준으로
대칭인 위치보다 더 왼쪽으로 가버리면 파란색 넓이보다 뭐해지겠어? 커졌겠죠? 그러니까 B의 최소값은 사실상 20의 대칭축의 위치가 되는 거. 여기가 바로 B의 최소가 되는 위치이다. 그래서 축이 10이고 여기가 20이니까 8만큼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B가 몇일 때? 4가 최소이다. 그러니까 B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어도 파란색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B의 최소값은 4.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색칠해 가면서 문제 푸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리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하는 대로 표현만 하시면 돼요. 갑시다. 확률 변수 x는 m, 시그마 제곱. 확률 변수 y는 2m, 2 시그마 제곱. 평균이 다른 건 괜찮아요. 뭐가 다른 게? 표준 편차가 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평균이 다른 건 괜찮다고. 표준 편차가 다른 거에 집중. 자, 이때 지금 미정계수가 m과 시그마 두 개 있죠? 그러니까 힌트 두 개 있는 거예요. 첫 번째, P의 x가 x 이하의 확률과 P의 x가 20-x 이상의 확률. 요게 똑같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x에 대하여. 이게 사실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게 첫 번째고요. 이때 두 번째, P의 y가 40 이상의 확률이 0.0228이다. 이때 P의 x가 5 이하의 확률을 구하시오. 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n과 시그마는 어쩔 수 없이 계산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방금 뭐라고 그랬죠? 표준 편차가 다른 건 문제가 된다고. 즉, 표준 편차가 다르잖아? 비교를 못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조건 확률을 비교하려면 뭐 하셔야 돼요? 무조건 표준화해야 되는 거야. 다시, 우리가 방금 앞에 문제, 3번 문제를 풀 때에는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해서 표준화했나요? 표준화 안 했죠?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무조건 표준화를 하는 게 아니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표준화를 하는 이유는 표준 편차가 달라. 걔는 그런 별량, 그런 집단들끼리 비교를 하기 위하여 표준화를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는 표준 편차가 다른 것만 딱 보고도 무조건 뭐 해야 되겠구나? 표준화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얘랑 똑같아야 되는 거야. 이때 좌변과 우변 보시면 둘 다 확률 변수의 x에 대한 그런 확률인 거지. 그럼 물론 얘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지만 표준화를 할 수도 있지만 표준화는 왜 하는 거라고? 표준 편차가 다른 그런 집단들을 비교할 때 하는 거라고. 그런데 얘는 이것도 x고 이것도 x지. 그럼 이걸 굳이 뭐 할 필요가? 표준화할 필요가 있어 없어? 표준화할 필요가 없는 거죠. 표준화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는 쉽게 얘기해서 확률 변수 x가 평균 m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확률 밀도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을 때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하의 확률과 20-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이상의 확률이 항상 어때야 돼? 항상 같아야 된다고. x에 관계없이. 그럼 x와 20-x가 뭐에 대하여? 평균에 대하여 이렇게 대칭 상황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x, 여기에 20-x 이렇게 있어야 이거 이상의 확률과 이거 이하의 확률이 항상 같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역시나 뭘 얘기하는 거다? 평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평균은 너와 나의 중점이니까 평균 10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도 역시나 평균만 딱 알고 끝난 겁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럼 평균 10이라고 나왔으니까 얘 10, 얘 20 이렇게까지는 쓰고 시작합시다. 자, 이때 두 번째 y가 40 이상의 확률이 이거래. 역시나 너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굳이 표준화를 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런데 얘는 실제로 뭘 계산을 해야만 하니까 확률을 계산을 해야만 하니까 얘는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확률을 비교하는 거고 얘는 확률 자체를 구하는 거고. 맞아?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는 P의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러니까 여기가 20. 그래서 약분하셔서 10. 얘가 0.0228이다. 이런 식으로. 그럼 Z라고 하는 확률 변수는 표준화되어 있는 거니까 평균이 0짜리인 거지. 그러면 시그마분의 10이 어디 있어야 확률이 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시그마분의 10이 여기 있어야 너의 넓이가 너라는 얘기죠. 그 말은 요만큼의 넓이는 0.5에서 너 뺀 거. 맞아요? 그래서 0. 몇이죠? 0.5에서 빼면 몇이야? 4. 아무도 안 돼. 77. 2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가 0.4772가 된 거예요. 그러면 걔가 몇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가 2여야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값이 5다. 이렇게 시그마 구해주시면 됩니다. 자, 시그마 5라고 구했으니까 여기가 5의 제곱, 여기가 10의 제곱. 이렇게 x와 y 완성해 주시면 돼요. 완성됐으니까 5 이하의 확률 표준화만 해주시면 되겠죠? 자, 표준화. P의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5. 그래서 너는 P의 Z가 마이너스 1 이하. 요거 구하시오. 그래서 마이너스 1 이하니까 여기다 그려보면 여기죠, 여기. 그럼 너는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절반인 몇에서 0.5에서 0부터 1까지를 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0.5에서 0부터 1까지 문제에서 0.3413이라고 나와있지? 이거 계산하시면 정답.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중요한 건 뭐가? 무엇이 정규분포를 따르는지. 이게 나중에 아시겠지만 통계적 추정할 때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확률 변수의 종류가 뭔지를 체크해 가면서 읽는 게 되게 필요해요. 무엇이 정규분포를 따르죠? 방토 한 개의 당도가. 맞아요? 그래서 방토 한 개의 당도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야. 그럼 7.4, 0.8의 제곱. 이런 식으로 꼭 표기하시고 넘어갈게요. 이때 수확한 방토 중 한 개를 꺼냈을 때 한 개의 당도가 A 이상일 확률. 거기까지 읽었니? 거기까지 읽었으면 식으로 써볼까요? 확률. 한 개의 당도가 A 이상. 이렇게 써줘야 된다고. 여기까지 읽고 썼어? 이 확률을 오른쪽 표준 정규분포 표를 통해서 구해봤더니 구한 값, 이걸 계산한 결과값이 몇이 되고 싶다? 0.9332 이상이 되고 싶다.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저도 알아요. 보통 이렇게 어떤 것의 확률이 몇 이상 또는 몇 이하 이렇게 나오면 그냥 여러분은 어떻게 한다는 걸, 그냥 이렇게 잡고 한다는 걸 저도 안다고. 하지만 잡고 하는 건 원래는 원칙상 안 되는 거잖아. 원래는 문제 그대로 이상이 된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만족하는 A의 최대값을 구해야지 그냥 등호라고 쓰고 A값 구하면 원래는 안 된다고. 그냥 구조적으로 맞는 거겠지만 정확하게 풉시다. 자, 그럼 계산. 너 표준화 해주시면 P의 Z가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정확히 계산. 자, 그럼 생각. 기다려. 요거 뒤에 거 쓰지 말고 Z 표준화. 그러면 얘가 몇인지 알아 몰라? 제가 만약에 여기였다고 해봅시다. 잠이 확 깨냐? 이거 이상의 확률. 요게 몇 이상이고 싶은 거야? 이거 이상이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지금 0.5보다 작죠? 현재 여기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숫자는 무슨 수여야 하는 거야? 음수여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겨야 너가 요만큼이 돼서 0.5보다 커졌겠죠? 자, 이 넓이가 몇 이상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 말은 요 넓이가 몇 이상이고 싶다는 얘기야? 0.5 뺀 0.4332 이상이고 싶은 거지. 요 넓이가 0.4332 이상이어야 돼. 그러면 요 넓이와 같은 넓이를 양수 쪽에서 찾아보면 이 음수 쪽을 돌려주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0.8분의 7.4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요 넓이가 0.4332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여기까지 돼? 그럼 얘가 0.4332 이상이려면 0.4332이 되는 경우는 정균포 표 보면 몇이어야 돼? 1.5여야 되는 거지. 얘가 1.5면 네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상이 되려면 얘가 1.5보다 어때야 되는 거야? 커야 되겠죠? 그래서 0.8분의 7.4 마이너스 a가 2분의 3 이상이다. 그래서 이렇게 식을 정확하게 쓸 줄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가 가니? 양변 0.8 곱하시면 7.4 마이너스 a가 0.8 곱했으니까 얘가 10분의 8이 되겠죠? 약분하면 얘가 1.2가 되겠지? 그래서 넘기시면 a가 몇이야? 6.22야. 이렇게 정확하게 식으로 나올 거고, 그래서 a의 최대값이 6.2다. 이렇게 써야지 그냥 무작정 아예 몰라 등호 그래서 a값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식을 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있어요. 알겠죠? 자, 6번입니다. 문제 읽어서 표기합시다. 빨간 공 한 개의 지름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 파란 공 한 개의 지름은 다음과 같은 정규분포. 그럼 거기까지 읽었으면 빨간 공의 지름이 n의 51,4의 제곱. 이게 분산인지 표준 편차인지는 좀 잘 보세요. 두 번째, 파란색의 지름은 46, 시그마 제곱.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썼습니다. 자, 이때 빨간 공 중 한 개를 택해서 한 개의 지름의 길이가 45 이하의 확률을 P1이라고 하겠다. 읽었죠? 식 씁시다. P1은 확률. 빨간 공의 지름이 몇 이하? 45 이하. 이게 P1. 계산. P2는 확률. 무슨 확률? 파란색의 지름이 몇 이상? 46 이상? 55 이하. 여기까지. 그럼 너 가지고 표준화, 너 가지고 표준화 하라는 얘기죠. 표준화만 할게요. 계산은 뭐 그냥 그런 거니까. 그래서 Z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너는 P에 Z가 마이너스 2분의 3. 두 번째, 너는 표준화만 할게요. P에 Z 시그마분의 시그마 몇인지 모르죠? X 마이너스 M 0.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그래서 9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너는 P에 0 이상 Z가 시그마분의 9 요거 이하. 그래서 이 P1과 P2를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2분의 1이어야 되지. 자, 그럼 생각해봐요. 집중해봐요. 이거 계산해서 더하는 게 당연히 아니라 얘는 표준화한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죠. 얘가 P1. 그 다음에 얘는 0부터 시그마분의 9까지잖아. 얘죠, 얘. 이렇게 더했을 때 몇이고 싶다고? 2분의 1. 그러니까 얘가 몇이어야 하겠어? 2분의 3이어야 하겠죠. 얘의 넓이가 너를 채워야 2분의 1이 될 테니까. 해서 시그마 값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7번 중요합니다. 별표. 이게 중요한 이유가 연습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걸 정리가 안 돼.
이거 쉽게 정리하는 사람들도 있고 못 정리하는 사람도 있어요.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좀 이상하죠? 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단원이 연속 확률 변수야. 물론 우리가 단원별 수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나와 있는 확률 변수 x가 무슨 확률 변수래? 이산 확률 변수죠. 0부터 400까지니까. 카운팅이 가능하잖아. 그럼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시험장에서는 뭐지? 막 이렇게 할 수는 있겠으나. 자, 집중. 이런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를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대. 냄새는 풀풀 나죠? 근데 이게 왁구가 잘 안 맞죠? 모양 맞추게 하는 겁니다. 이거 보자마자 무슨 생각이 들어야 해? 아,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놓은 거구나. 그럼 독립시행의 확률을 써놓은 거니까 반드시 모양이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되는 거죠. n 컨비네이션 k에 a의 n-k제곱, 그리고 중요한 건 뒤에 게 1-a의 k제곱, 이런 모양을 띠고 있어야 된다고. 요게 조금 지랄이죠? 요거 모양 맞추기. 자,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냥 요령입니다. 지금 오늘 배웠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모양이 안 이쁘죠? 왜 그래? 이거 문제라고 보여? 당장 문제라고 안 보여. 그런데 얘가 물론 4의 400제곱 곱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인 건 맞아. 분자가 단항식이고 분모가 단항식이니까 너랑 너 하나 붙이면 얘만 남는 건 맞아. 그래서 너의 모양을 1차적으로는 5분의 4에 400제곱이라고 써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 건 맞아. 그리고 뒤에 것은 4분의 1의 x제곱처럼 생길 것 같아.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즉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맞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어때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모양이 안 맞는 거야. 이해가 되니? 자, 요령입니다. 얘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어요?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요걸로 정리하는 거라고. 요게 뭔데요? 지수가 상수인 거, 변수인 거 말고. 지수가 상수인 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요게 요령이에요, 요령. 그래서 너는 무슨 소리냐? 400 컨비네이션 x에 얘로 5분의 4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써야 될까요? 5가 400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 맞아? 그래서 400. 여기까지면 아까랑 똑같죠?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돼요? 선생님, 뭐예요? 다시요. 자, 집중해봐요. 별거 아니에요. 얘 모양을 보면 얘를 쪼개고 싶은 욕망이 생기죠? 얘랑 얘랑 지수가 같으니까 묶고 싶은 생각은 들죠? 근데 요거랑 더하면 1이 안 되니까 독립시행 확률도 아닐 것이고 얘도 미정계수에 x가 있어야 되는데 변수에 x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모양이 안 맞는 거죠. 얘가 짜증나는 거죠. 얘로 차수를 맞춰주시면 돼요. 얘는 괜찮다고 놔둬 그냥 없는 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400 컨비네이션 x에 5분의 4의 거듭제곱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써요? 화끈하게 써요. 그러면 이러면 오히려 지수의 모양이 맞았죠? 분자의 모양이 맞았죠? 분모의 모양이 안 맞는 거죠? 분모가 5의 400-x제곱이 되는 건데 5의 400제곱만 갖고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몇을 곱하면 되겠어? 5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네가 400 컨비네이션 x에 5분의 4의 400-x제곱 곱하기 5분의 1의 x제곱. 그래서 이렇게 모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요령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400 컨비네이션 x의 5분의 4의 400-x제곱 5분의 1의 x제곱의 모양만 만들 수 있었다면 확률 변수 x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는구나. 그러니까 이항분포 갔다가 정규분포 갔다가
표준화했다가 확률 구했구나. 그 생각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일단 얘를 이 모양 만드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확률 변수 x가 일단 뭘 따라?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건 맞아. 그리고 400 컨비네이션이니까 400번 시행한 건 알겠어.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아무거나 써야지 이러시면 절대 안 되죠. 400번 시행했을 때 만약에 x가 1이고 싶어. 그때 확률은 5분의 1의 1제곱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건의 확률은 4분의 1이 아니라 5분의 1이라는 거. 이거 진짜 주의해야 돼요, 이거. 그래서 여기가 5분의 1. 이렇게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너는 충분하니까, 충분한 횟수를 시행했으니까 근사적으로 정균포 따르고 있었겠죠. 그래서 평균은 곱한 거. 80인가요? 분사는 여기다가 5분의 4 곱한 거니까 몇이죠? 16의 4제곱이니까 8의 제곱인가요?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P의 72 이상 96 이하의 확률 구하시오. 이런 문제인 거죠. 얘 뭐 해야 돼? 표준화해 주셔야 되겠죠? 표준화 식만 P의 Z가 시그마분의 X-M 시그마분의 X-M 그래서 너는 P의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의 확률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돼요. 이거 모양 만드는 거 이거 집에 바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보면서 해도 좋으니까 바로 하셔야 돼요. 근거 생각해 가면서. 알겠죠? 8번 중요합니다. 자, 이걸 그래서 한번 해보고 봤어야 되는데 참, 뒤끝 쩔죠? 숙제 좀 하세요. 자, 하얀색 3개랑 검은색 2개가 있고 2개를 꺼낼 거야. 무슨 색깔이 나왔겠죠?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복원할 거예요. 복원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지. 무슨 시행? 독립시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항분포 갈 거고 정규분포 갈 거고 표준화 할 거고 딱 구조가 생각이 나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2개를 딱 꺼냈어. 그때 같은 색이 나올 수도 있고 다른 색이 나올 수도 있죠. 같은 색 나오면 2점, 다른 색 나오면 3점을 얻겠대. 여기까지 읽었어요? 그럼 일단 여기까지 읽고 뭘 해야 되겠어? 1회 시행 시 각 점수를 얻을 확률을 구하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구해봅시다. 나는 2점 얻을 확률은 몇이 되는 거야?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냈을 때 같은 색이어야 하니까 하얀색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낼 수도 있고 검은색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꺼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10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즉 5분의 2의 확률로 2점을 얻는 거예요. 그 말은 5분의 3의 확률로 3점을 얻었겠죠. 몇 번 시행해도? 150번 시행해도.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점수를 얻을 확률을 구했어요. 이때 나는 총 몇 번 시행했을 때? 150번 시행했을 때 최종 점수가 이렇게 되고 싶은 거지. 그럼 이 점수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으로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니? 자, 그래서 무슨 소리냐? 150번 중에서 같은 색이 나오는 사건을 편의상 A라고 할게요. 그럼 다른 색이 나오는 사건은 몇이 되겠어? 150-A번이 나왔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뭘 얻어낼 수 있어요? 점수라고 하는 것을 A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날 횟수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색, 즉 A번이 나왔다면 2점 얻었죠. 얻을 수 있는 점수는 2A. 3점은 150-A. 그래서 너는 450-A 라는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하지마. 이런 점수를 얻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점수가 어떠하고 싶은 거야? 381 이상, 399 이하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450 빼시면 몇이니? 450 빼면 1 맞아? 야, 나 더스펠쌤 못해. 알려줘. 9 6인가? 그래서 결국 A가 51 이상 69 이하. 요거1 확률 구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 구하라는 건 점수의 확률을 A가 이렇게 될, 즉 횟수의 확률로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돼? 그럼 횟수의 확률로 모양을 바꿨죠? 그럼 이 횟수 A, 즉 이 A가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아셔야 돼. 근데 한 번 시행했을 때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몇이었어? 5분의 2였던 거죠. 그러니까 A 사건은 B의 150번 중 5분의 2번 일어난다.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너를 가지고 정규분포로 돌려줄 수 있는 거고. MP, MPQ 5분의 3 곱한 거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 가지고 너 표준화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작년 29번도 이게 나왔을 겁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 수능 29번도 이게 나왔다고. 꼭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요. 표준화 오늘 여러 번 했으니까 더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표준화해서 확률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꼭 연습 필요합니다.